웃음이란 속성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웃음의 어떤 그 내용이랄까요? 웃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값들, values, 속성값, attribution value라고 할 수 있는데, 값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웃음이라는 것은 베르구성은 그 유기체가 가진 자연스러움이 발현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그 웃음으로 주목했지만, 이 긴장된 세계와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인간 본능의 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저런 긴장되고 억압되고 뭔가 이렇게 쉼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나는 그런 사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런 사회에 톱니바퀴가 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존감의 어떤 선언이 아닌가. 난 그런 세상과 동일시하지 않겠다 하는 거리두기의 표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서 신체와 인지, 사회, 윤리적 가치가 겹쳐지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속성이 제일 기본이 되죠. 우리가 분노, 화를 내지 마 하는 것들을 보면, 화를 내면 건강에 안 좋죠.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혈액을 막 빨리 돌리게 하면서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게 안에 있는 그 내장의 장기들을 이렇게 좀 즉 장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그 화를 자주 내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웃음은 또 반대로 많이 우리가 웃게 되면은 뭔가 긴장이 풀리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장에 좋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웃음 치료법이라고 해서 아주 불치병이 걸린 환자분들이 웃음을 이렇게 통해서 병을 이렇게 극복하고 낫는 그런 경우도 요즘 그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웃으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약간 근육이 이완되면서 세로토닌이랄까 이런 그 도파민이랄까 이게 어떤 그 어떤 긴장 이완 물질이면서도 호르몬이 건강에 유익한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우리 항상 긴장하면서 사는 수는 없잖아요. 그 이완시켜주는 호르몬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혈압이나 혈액순환도 원만해지고 하니까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너무 긴장한 사람이라면 가끔씩 그 웃는 프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즘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토요일 되면 딱 이렇게 TV 앞에서 온 가족들이 아니면 그 TV가 많이 없던 시대에는 그 같은 동네 애기들이 모여서 같이 보면서 수사반장 뭐 웃음을 보게 이런 걸 보면서 함께 웃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도 웃음은 역시 어릴 때 많이 웃게 되죠. 어른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그 진지하게 긴장되는 일이 많은데 어릴 때는 뭐 딱지치기 하면서도 웃고 구슬치기 하면서도 웃고 웃을 일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동료를 한 번씩 불러보고 하는 것들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그 어릴 때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이게 그 세월 흘러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기고 해도 결국은 그 웃고 떠들고 지내던 어린 시절에서 추억에서 머물러 있죠. 육체는 늙어가는데 정신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신은 그래도 한 뭐 20, 30대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무리하기 쉽죠. 아직 정신은 젊으니까 막 무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못 견뎌가지고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음대로 살았다면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이제 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에 맞춰가지고 그죠? 사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웃음은 뭐 젊거나 늙거나 웃으면 좋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웃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웃음 주름이 이쁜 것 같아요. 분노, 화로 만든 주름보다는 웃으면서 생긴 주름이 그래도 좀 멋지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웃음은 인지적 속성이 있죠. 예, 불일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예, 불일치한 경우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 어긋남,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을 알아차렸을 때 기대와 현실 그리고 규범과 실제, 의미와 무의미 이러의 그 간격을 발견했을 때, 느꼈을 때 웃게 된다는 겁니다. 칸트는 웃음은 기대가 한순간에 무로 붕괴될 때 발생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칸트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웃음이 나온다라고 보았는데 단지 그 웃음이 무로 붕괴될 때 발생했다 하는 요 무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무로 붕괴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칸트는 조금 정근대, 약간 근대 직전의 웃음 정의자에 분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때 웃게 되죠. 웃는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 안심해도 돼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사냥을 하거나 하면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다가 제가 만약에 원시 시대에 다른 동료한테 웃었다면은 뭐 내가 사냥을 성공했다거나 아니면은 사냥감이 도망갔다거나 아니면 위험인 상태가 해소됐을 때 우리가 웃게 되는 거죠. 안심을 하면서 하하하하 웃는 거는 지금 안심이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적어지고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웃는 것은 억지 웃음은 지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공포 상황에서는 억지 웃음을 지키기가 힘들죠. 아주 뭐 너무 공포가 심하면 실생에서 웃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웃음을 짓는다 하는 것은 편안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웃는다는 것은 뭔가 이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저런 공포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공포를 관찰만 하고 있을 뿐 공포에 인발부 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의 또 웃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바니 리치의 죽음에서 이바니 리치의 부고장을 받아든 판사들이 웃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을 가졌겠죠. 나는 죽지 않았다. 는 안도감 때문에. 그러나 뭐 부고장을 보고 웃으면은 좀 그는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그건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웃거나 그런 장소에서 웃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죠. 난 죽지 않았다. 어제까지도 나와 같이 있었던 동료가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러한 안도감이 웃음을 짓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으로 웃으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뭐 부고장을 보고 웃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웃음이 이제 이렇게 차단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교육된 차단, 사회화된 어떤 기능과 역할에 따른 행동일 뿐이지 속으로는 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도감이 있어서. 통상은 그런 제약이 없다면 안도감이 들 때 웃는다는 겁니다. 내가 웃는다는 것은 편안할 때 웃는다. 마음이 편안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조정의 신호로서의 웃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억지 웃음을 지음으로써 나는 너하고 친하다. 아니면 난 너에게 반감이 없어. 이런 위계와 친밀도를 조절하는 데 웃음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낯설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도 기본적으로 웃고 시작하죠. 웃으면 뭔가 이렇게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 많이 하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하지 않죠. 뭔가 이렇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계 맺음에 있어서의 어떤 부드러움을 위해서 웃음이 활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집단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웃을 때 같이 웃음으로써 나는 집단과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소속감을 가진다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시그널로서의 웃음이 활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비웃음 같은 경우는 썩소라나요? 비웃는 같은 경우는 위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업 높은 사람이 계층 낮은 사람한테
좀 웃음을 비웃음을 통해서 너는 뭐 그러니까 한정지으려고 하는 소유시키려고 하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웃음도 활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갈등을 완충시킬 때도 웃음이 활용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 플러스 사회적인 어떤 그 언어다.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시그널로서도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적인 속성도 가집니다. 웃음은 질서를 흔들거나 또는 웃음을 통해서 질서를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뭐 윗사람은 웃음을 늘 웃고 하면서 관계를 고정시키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풍자와 조롱을 통해서 권력을 해체시키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 조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불합리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자기 비하 유머 같은 경우는 권력을 내면화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정치적인 성격도 있다. 정치 권력적인 속성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개인의 생물적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치 권력적 측면, 또 윤리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의 하나의 어떤 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나와 너가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일체감을 느꼈을 때, 컴패션 내지는 연민의 감정, 동질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기대에 어긋난 행위를 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웃음으로써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서 반응하죠. 괜찮아? 문제 없는 거야? 너 그러니까 그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일체감과 동일시가 되게 되면 웃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약간의 간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낙관과 지적이 말하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균형이랄까? 균열이랄까? 틈 사이에서 그 틈을 메꾸기 위한 웃음인 겁니다. 틈이 있는데 이 틈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그렇지만 뭔가 약간의 틈이 있어. 그러나 이 틈을 좀 좋은 의미로 메꾸고 싶을 때 웃음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웃음은 약간 그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웃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웃음에 관한 이벤트가 없어지면 웃음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은 웃게 되겠지만 그 웃음을 계속 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하하 웃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웃게 되면 배고파 웃고 힘들어요. 오히려 진이 빠지죠. 그 정도로 에너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고, 시간성과 즉각성과 휘발성이 있는 시간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때 웃게 되는 거예요. 맥락의 어중함입니다. 웃음은 이렇게 창고에, 냉장고에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나올 때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웃음을 참았다가 한 시간 뒤에 웃는다든지 힘들걸요, 아마. 네, 웃음은 즉각적이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웃음은 자아의 어떤 그 자아를 표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웃음은 자기 수용적인 측면이 강한 겁니다. 그러나 과잉된 웃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지나치게 과잉돼서 표현하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불안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과잉되게 더 크게 웃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어떤 본질을 본다면 이분이 건강한 웃음인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은폐하기 위한 과잉된 웃음인지, 또한 웃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빠졌거나 뭐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으로 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웃음이 쉽게 드러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웃음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시그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웃음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웃음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결과 웃음을 보고 정신이 건강하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인과가 되기도 하고 귀인이 되기도 하죠. 어트리뷰션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잖아요. 웃음이 건강한 웃음을 짓구나. 당신은 심신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웃음을 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웃음은 현대에서는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웃고 넘기기도 하고, 감정으로 지친 우리들에게 웃음은 어쩌면 하나의 어떤 그 큰 보약이 되겠지만 그 보약으로 느끼기 전에 그냥 어떤 전략적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데 웃는다든지 그리고 남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지 않으면 뭔가 바보되는 느낌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웃는다든지 진실로서 자기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웃음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또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웃음에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웃음은 저항이 아니다, 저응이다 하는 측면에서 웃음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측면의 모습들, 얼굴들을 관찰하고 나름대로 정의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